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농아인협회가 손을 잡다. 청각장애인 보건복지 영역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는 1월 16일 오전 1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변승일과 청각장애인의 보건복지 영역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 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청각장애인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공행사를 개최할 때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학대 피해 청각장애인에게 장애인권익공호기관 별표 사인과 연계하여 조사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의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에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청각장애인들의 원활한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별표 사인 확산에 맞춰 전국 200개 수어통역 지원센터에서 수어통역 서비스가 적절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복지 영역에서의 수어통역 연계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보건복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수요자 중심 민관 협력을 확대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와닿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정책 소통 노력을 환영하며 향후 청각장애인에게 더욱 친밀한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의 만 18세 미만 장애인 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 권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 인증을 거쳐 복지로 www.북저로.co.kr에서 장애인 등록증 등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A형, B형 중 일종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분실했을 경우 만 18세 이상 장애인은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반면 만 18세 미만 장애인은 공인인증서가 있더라도 연령 제한으로 인해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없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이로 인해 국민신문고에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복지로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불만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 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장애인 등록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풀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령 제한을 풀어 몸이 불편한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편리하게 집에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보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인권센터 보조교사에게 폭언한 어린이집 원장의 인권교육 권고. 퇴사를 희망하는 보조교사에게 30분 동안 폭언을 쏟아내며 큰 소리로 모욕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경기도 인권센터가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도내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2시경 원장에게 10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말을 꺼냈다. 그러자 원장이 내 맘대로요 라고 물었고 A씨는 말일까지 근무해야 한 달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는데 뒤이어 원장은 A씨에게 30여 분에 걸쳐 무슨 돈이요? 제가 돈 안 줄까봐 못 그만둬요. 죄송해요 하면 다예요. 뭘 해결해 뭘 이라며 큰 소리치고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배웠어요. 어디 어른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래요. 어떻게 감히. 선생님. 너무 애기 같아서 그래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싸가지 없이. 그래도 따박따박 끝까지 말대꾸는 하네. 뭘 내 맘대로야 다. 날 갖고 노냐. 진짜 웃기네 등의 폭언과 모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심한 모욕감과 함께 충격을 받은 A씨는 경기도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했고 인권센터는 A씨와 원장에 대해 조사한 뒤 지난 17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인권센터는 신청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원장에게 피해자에게 침해 회복 조치를 취하고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또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일반적인 침해 회복 조치로는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 사항을 권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라며 인권센터의 이번 결정은 하급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폭언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와 산하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경기도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의 인권침해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 신고 전화는 지역번호 031-8008-2340이다. 세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최대 100만 원, 양육지원금 매월 10만 원 지급.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이춘혜 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수립한 세종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과 지난해 10월 박성수 세종시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추진된다.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지원된다.
지원액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100만 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0만 원이다. 양육지원금은 본인이 출산한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해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은 영아 1명당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 원이다.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한유 노인장애인 과장은 여성장애인들은 그동안 자녀 양육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비용 부담을 호소해왔다며 이번 사업으로 보다 안정적인 출산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경숙 이하개발원 은 오는 13일 월부터 장애인 복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0년도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올해의 장애인상위원회는 1월 13일 월부터 29일 수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28개 장애인복지단체 등 45개 추천기관을 통해 한 차 접수를 시작한다. 따라서 추천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나 장애인단체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두 차 접수는 45개 추천기관별로 1명씩 오는 1월 30일 목부터 2월 11일 화까지 운영사무국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가디.or.kr 공지사항에서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경력 및 재직증명서, 이력서, 사진, 반명 한 판,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한 차 접수기관의 추천기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두 차 접수는 각 추천기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기간 내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사진, 반명 한 판, 은 담당자 이메일 골드레인@가디.or.kr로도 제출해야 한다. 올해의 장애인상위원회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에 대해 공적 확인과 심사를 진행해 4월 중 수상자를 3명 이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4월 20일 제40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되며 수상자는 대통령 표창 및 상금 각 1,000만 원씩 수여받는다. 올해의 장애인상과 관련한 기타 문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지역번호 02-3433-0641로 하면 된다. 한편 올해의 장애인상은 지난 1996년 9월 15일 우리나라가 제1회 루스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을 계기로 그 이듬해인 1997년 올해의 장애극복상으로 제정됐으며 2009년 올해의 장애인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재원은 루스벨트 국제장애인상 상금 5만 불을 기초로 하는 기금 및 이자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99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개최돼 틴틴5 멤버였던 방송인 김동우, 예명 이동우, 시각장애, 2012년 수상, 시 등 현재까지 총 12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 2018년 산쌀 변동직불금 설연휴 전 지급. 경기도는 도내 68,608농가, 58,498헥타르 하의 농지를 대상으로 2018년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80kg당 목표 가격보다 수확기 쌀값 2018년 10월 2019년 1월 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번 변동직불금액 단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소득법에 따라 쌀 목표 가격을 80kg당 21만 4천 원으로 확정, 하당 17만 448원, 2,594원/80kg으로 정했다. 경기도 총 지급액은 100억 원이며 1인당 평균 14만 5천 원 수준이다. 변동직불금은 2017년 478억 원 대비 378억 원 줄어든 규모로 지급되나 쌀값 상승으로 인해 실제 농가 수투액은 80kg당 21만 917원으로 전년 대비 2만 7,927원이 증가했다. 쌀 직불제가 올해부터 공익경직불제로 개편돼 시행됨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은 2018에서 2019년 생산에 한해 지급된다.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 2019.10월 2020.1월 산지쌀값 평균 이 정해진 후 2019 2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또 아동급식카드, 지드림카드 시스템 전면 개선. 경기도는 2020년 8월부터 급식 대상 아동이 도내 모든 일반 음식점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아동급식카드, 지드림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2010년도부터 사용했던 지드림카드는 제휴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제휴가맹점을 확보해야 사용이 가능했으나 시군의 업무 과중과 음식점의 기피 등으로 그동안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전체 가맹점 1만 1,500개소 중 편의점이 8,900개소, 77%를 차지, 아동들 대부분이 일반 음식점보다 편의점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마그네틱 카드 및 별도 디자인으로 제작돼 사용자 외 제세자가 급식카드임을 알 수 있어 사용 아동들에게 낙인감을 갖게 했고 PC에서만 가맹점과 잔액조회가 가능해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C 카드사의 일반 음식점 가맹점을 지드림카드에 자동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1년 이상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및 중앙회 BC 카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지난 1월 8일 시스템 개선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게 됐다. 주요 개선 내용은 BC 카드사의 모든 일반 음식점 가맹점을 지드림카드에 자동 연계하고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를 일반 체크카드 디자인을 적용한 IC카드로 전면 교체해 제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또 모바일 앱을 개발해 아동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손쉽게 잔액을 확인할 수 있게끔 했다.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현재 지드림카드 가맹점이 기존 1만 1,500개소에서 약 12만 4천 개소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반 체크카드와 디자인이 동일해 아동의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약 2억 원은 지드림카드 시스템 운영기관인 농협은행 측에서 사회공헌 사업의 일부로 부담할 예정이다.